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인공지능 시장은 정말 파도 끝이 없이 계속 새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메타, 페이스북 쪽에서 또 새로운 언어 모델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8일 현지 시간에죠. 네,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 3를 공개했는데요. 요즘엔 또 이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크기별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모델은 아직 연구 중이고 중간에 이제 8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랑 7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이제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I 연구에서 좀 새로운 이정표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미 사전 훈련과 미세 조정을 맞춰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4천억 개의 모델까지 이제 훈련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모델과 일부 소스 코드가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거죠. 네네. 완벽한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뭐 라마에서 만든 거다라고 이제 이름을 쓰게 되면은 튜닝을 하거나 중간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메타가 이번에 이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양한 AI와 관련된 오픈소스를 좀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음악 쪽이라든지 음성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 라마3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좀 중요한 게 라마2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 버전도 다운로드가 1,700억 번 이상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게 오픈소스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뭐 AWS부터 시작해서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갖고 뭔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델이나 인텔 같은 곳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도 실제 라마3에 대한 점수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출시된 라마3의 경우에는 언어 모델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라마2에 비교를 하면 한 7배 정도 이상의 많은 토큰으로 훈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용량이 완전히 큰 거냐? 그게 아니라 공부를 시킨 데이터가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7배 이상 공부를 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토큰 개수가 15조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한 건데요. 네. 이 데이터에 뭐 일상 질문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공학이나 수학, 특히나 뭐 미국의 이제 STEM이라고 하는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그런 공부도 했고요. 코딩, 또 뭐 역사,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변이 훨씬 더 좀 이제 풍부해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게 오픈소스 모델이다 보니까 좀 안전한 장치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문가랑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할 수 있는 미세 조정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부적절한 답변을 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하고 뭐 코드 실드라든지 사이버 평가 기준 같은 안전 장치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시험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저희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뭐 IQ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이 언어 모델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수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역사 같은 시험을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AI를 평가하는 이 MMLU라고 하는 다중 작업 언어 이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에서 실제로 이제 79.5점을 받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글의 그 제미나이 프로 있잖아요. 지금 네. 유료로 쓸 수 있는 거. 그게 71.8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픈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미나이 프로보다 한 점수가 8점 이상 높았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이 오픈 소스 언어 모델 중에 가장 이제 또 이슈가 됐을 때 미스트랄 AI에서 나온 이제 믹스트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네. 77.7점이었는데 그보다도 2점 정도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놀라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롬프트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네. 질문을 넣는 것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들이 있는데 실제로 1,800개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문답을 했는데도 상당히 잘 나왔다. 라고 하는 것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엔트로피 클로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클로드 성능에서 소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스라는 건 이제 유료 모델이고 그 전에 이제 무료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것보다 이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어휘도 그렇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상당히 성능이 좋아져서 기존에 있는 오히려 유료 몇 개 오픈 소스보다 유료 모델보다도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네, 실제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 모델이거든요.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가 뭐 챗GPT처럼 들어가서 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뭐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보신 분들은 상당히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 반응이 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한국어 모델을 정확하게 착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갖고 한국어를 물어보면 한국어의 좀 퀄리티는 라마2, 그러니까 그전 버전보다 좀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보통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거를 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절반 오픈 소스지만 어쨌든 이거를 갖고 튜닝을 하거나 세팅하는 팀들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이 라마,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의 언어 모델을 갖고 한국어를 추가적으로 공부시키는 걸 잘하는 또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코라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팀에서 실제로 라마3가 나온 지 3일도 안 됐는데 바로 또 이 한국어로 적용을 해서 상당히 또 실력이 좋은 녀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언어 모델이 이런 좀 어느 정도의 튜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소스가 나온 지 말씀드린 일주일이 안 된 상황에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하는 데들이 다 이 빠르게 이 라마3를 탑재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라마3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네.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가 갖는 최근의 전략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오픈 소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누구나 공개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쵸. 결국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타가 상당히 큰 돈을 쓰면서 이걸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메타를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항상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 이게 결국 애플이나 구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폰 위에 있거나 네.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계속 발생했느냐. 페이스북이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갑자기 구글이 정책을 바꿔요. 아니, 애플이 정책을 바꿔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에 탑승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본인들도 플랫폼이지만 애플이나 구글 위에 탑승해 있다 보니까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갖고 광고를 해서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벌써 1년 넘은 것 같은데 애플이 정책을 바꿔서 네. 이제 본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앱에서 데이터 수집을 되게 불편하게 하거나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페이스북이 상당히 매출에 타격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메타버스를 계속 시도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 마크 주커버그가 본인이 분명히 플랫폼을 만들었음에도 그 위에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데이터나 여기에서 탈취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처럼 이제 본인들이 아예 기계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그렇게 가려고 한 건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결입니다. 뭐냐?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언어 모델을 만들면 그 언어 모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들이 쓸 땐 무료예요, 연구자들이. 네. 근데 아까 말씀 이게 일부 라이선스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엄청 많아지거나 이러면 일단 페이스북에 돈을, 그러니까 메타에 돈을 좀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표준. 표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오픈 소스 경쟁을 하는 대부분의 나머지 언어 모델들은 스타트업에 가까워요. 네. 그럼 스타트업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식에서 가장 거의 상위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메타가 정말 맘먹고 계속 돈을 부으면서 여기다가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메타가 챗GPT를 이기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챗GPT나 오픈AI가 오픈AI의 그러한 유료형 모델, 그러니까 누구나 연구를 쓸 수 있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GPT는 이제 그거는 딱 마이크로소프트 몇 명이 완전히 이제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표준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 연구의 결과들이 많은 데들에게 변화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표준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붓고 메인이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 중에 우리가 이제 다 제끼고 이쪽에서는 1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 새 기능 출시할 때마다 애플이나 구글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그래서 매우 짜증이 났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오픈 소스에서는 그러니까 그 언어 모델에서는 우리가 표준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각자 도생을 통해서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에서 좀 투자를 하고 거기서 좀 이리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분야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산업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형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 얘기할 때 삼성이 좀 하고 있는 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 그러니까 언어 모델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작아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 안에 이 언어 모델이 용량이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그 S 시리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작아지니까 다운로드를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네. 결국 메타가 지금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언어 모델이 아주 많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용량은 아주 작게 줄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얘가 대화를 잘해요. 그렇다면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혹은 이러한 디바이스들에 탑재를 하면 네. 우리가 인터넷에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이 언어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테니까 온 디바이스용 언어 모델로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 얘기하기 전에 이 라마 2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네네. 퀄컴에서 실제로 이 메타의 라마 3 언어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기계에 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퀄컴이 갖고 있는 언어 모델, OS가 OS. 운영 체제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에만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퀄컴도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퀄컴도 우리 칩이 옛날에 스마트폰용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칩이 PC에도 들어갈 수 있고 VR, AR에 들어갈 수 있고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지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퀄컴도 예전에는 우리는 스마트폰용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퀄컴 칩을 기반으로 한 노트북도 만들겠다. 네. 퀄컴 칩을 기반으로 한 뭐 자동차에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안에도 이 그 라마의 언어 모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지금까지는 뭔가 이런 AI를 쓰려면 네. 계속 그때그때 인터넷이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언어 모델 자체가 이렇게 작아진다는 건 퀄컴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도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노트북 시장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가 되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텔이 노트북을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인텔에서는 지금 본인들 언어 모델이나 다양한 언어 모델들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라마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기본적인 언어 모델로 이 라마가 탑재될 수도 있다라고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기들이 다 탑재가 되면서 좀 더 LLM이 이제 표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플랫폼이라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챗봇이 좀 설치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걸 출시하면서 이게 좀 되게 그래서 이 전략이 참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본인들이 만든 언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거를 잘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데들에 다 이 그 라마 언어 모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예 웹사이트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메타.ai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 건데요. 근데 안타깝게 아직까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메타.ai는 뭐 VPN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모델 자체가 용량이 작아져서 이 작아진 용량으로도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라고 하면서 또 용량 큰 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제일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글자나 언어로 얘기하는 거 말고 소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그림도 그리게 하고 영상도 보고 막 이런 것들도 AI가 잘하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왓츠앱이나 메신저 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ai 같은 데 들어가면 실제로 얘한테 뭐 그림을 그려달래거나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래거나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좀 VPN, 그러니까는 그 약간 이제 우리나라이지만 이제 해외에 연결돼 있는 것처럼 하는 걸 해가지고 몇 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가 소위 우리가 GIF라고 그냥 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달라면 그것도 꽤 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텍스트를 치면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그러니까는 무료이지만 좀 사용을 여러 번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수준의 작품이 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히 얘네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근데 이 역시 또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이게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의 메신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냐면 검색 서비스에 가까운 걸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뭔가를 봐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은 다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거를 그죠? 구글에 가서 찾거나 네. 외부에 가서 찾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의 제일 포인트는 페이스북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가지 말고 페이스북 안에서. 메신저 안에서, 네. 인스타그램 메신저 안에서 해결을 하라라는 거니까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 강화시키려는 이런 모습들. 또 광고도 최근에 이 라마를 써서 이제 본인들의 광고 솔루션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좀 오픈 소스 계열에서도 또 이제 돈 내는 계열에서도 좀 같이 붙여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메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마3를 중심으로 메타와 관련된 전략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한 발씩 앞서 나가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좀 보면서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약간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데 둘 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도 라마도 보면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한국어를 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국가별 특화된 언어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이른바 소버린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에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도 결국 너네가 이런 거 하려면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권들은 본인들의 AI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만든 것처럼 이 아랍에서도 아랍에 있는 어들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한 곳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긴 했는데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조금 더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코 GPT라고 그래서 그 다음 언어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마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카카오 브레인이 카카오 본사로 인수가 되면서 이 코 GPT 2.0 출시를 좀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좀 더 본사를 재정렬하고 새로 좀 공격적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오히려 이제 그런 빅테크들이 덜 신경 쓰는, 예를 들면은 표준이라든지 네. 안전정책, 연구, 기술 연구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생태계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 더 파고들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잘 체크해 보시고요. 개별 종목별로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